요새 청년층들의 소비도 많이 줄었답니다. 2030 청년층들의 월 평균 소득은 400만 원을 넘었었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소비는 줄었다라고 하니 뭐가 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2030들 청년들의 월 소득이 평균이 400이 넘었었다라는데 이건 평균의 함정이잖아. 뭐 중위값, 중간값으로 하면 대략 금액이 얼마쯤 나오겠습니까? 이건 저의 그냥 추정인데요. 한 260에서 한 280만 원 사이가 아닐까? 300이 안 넘을 거다라고 추정해 봅니다.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죠. 게다가 거기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든 아니면 연끌해서 집을 샀든 그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도 적지 않나 봅니다. 예전보다 전세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한 것 때문에 이제 부담이 더 커진 거죠. 그 때문에 이제 소비가 줄어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예전만큼 임금을 많이 올려주지도 않고요. 저기 뭡니까? 성과급도 옛날만큼 많이 이렇게 넉넉하게 나오지 못하는 거죠. 물론 SK 하이닉스든 뭐 삼성이든 되게 저기 위에 연봉도 많이 주고 성과급도 많이 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겠죠. 근데 그건 정말 몇 프로 안 되는 이제 최상위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일이고요.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죠. 되게 빡빡하고 되게 힘들고 빡세죠. 그걸 이제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봐야겠죠. 만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.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건데요. 2030들도 청년들도 소비를 줄인다. 되게 젊은 청춘들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친구들하고 누리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겠냐라는 겁니다. 그런데도 이제 그게 이제는 예사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.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빚 갚고 사는 게 되게 빡센 거죠. 물론 이제 젊은 청춘들이 원룸 살면서 벤츠 끌고 다니고 과시하고 폼 잡고 이러면 안 되죠. 별로죠. 근데 이제 빚을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2030도 연끌 노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인생들이 우울해지는 거죠. 연끌하고 빚 졌는데 집값이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. 바젤3 시대라 이제 파산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.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요 좋은 일자리 왕창 사라지고 개백수 세상 되는 거죠. 제 아는 지인도요 실직했는데 벌써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죠. 서서히 멈춰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경제는 망하고 집값은 반토막에 돈은 없고 싸구려 커피 마시고 참 사는 게 별로죠. 요새는 취업 사기도 되게 심하답니다. 공공근로 일자리 경쟁도 빡세다고 얘기하고요. 지금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멀쩡하면 이 약물고 다녀야 된답니다. 그리고 빚이 있다고 하면 그 빚을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되고 빚이 없다라고 하면 빚질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. 그게 현실입니다. 연예인 임모 씨는요 정말 젊었을 때 엄청난 부자였는데 유산 다 날리고 지금은요 불행하게 살죠. 소소한 사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병신 같은 짓거리 하며 살고 있습니다. 돈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죠. 흥청망청 폼 잡고 가시하고 살면 인생이 괜찮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?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어떻게 될까요? 어떻게 살아갈까요? 잘 좀 궁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싸구려 커피 마시고 사람들 돈 없고 그냥 입만 떠들어대는 그런 시기가 이미 지금이다라고 봐야 됩니다. 싸구려 커피가 유행한다라는 게 뭘지 잘 좀 생각해야 됩니다. 실직하고 일자리 잃고 영화 보러 다니고 야구 보러 다니고 저기 아이돌 가수 공연 쫓아다니고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.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상황이 꽤나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난국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안전할지 잘 좀 봐야죠.
2030들조차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만만하거나 쉽지 않다라는 거 인정하고 가야죠. 받아들여야 됩니다. 정신을 좀 바짝 붙들어 매고 지내야죠. 함부로 여행을 바라고 욕심을 부리고 과시하고 폼 잡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지,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으로 힘겹고 어렵고 많이 난감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.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?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? 쉽습니까? 사는 게 쉽지 않죠. 많이 고민스럽고 많이 염려스럽고 많이 답답합니다. 그게 현실이고요. 어떻게든 삶을 좀 살아낼 국리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. 빚지는 게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빚만 안 지고 살아도 삶이 여유로워집니다. 정말입니다. 사는 곳이 좀 흐름해도 내가 매달 받는 돈이 좀 넉넉하다. 그러면 충분히 여유 부리며 삽니다. 정말로. 그걸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. 그걸 잘 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.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, 어떤 게 현명한 건지 잘 좀 궁리해 보자고, 따져보자고.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잘 좀 추스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잘 살펴보는 게 훨씬 더 나은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더 힘겹고 어렵고 난감한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야반도주하는 사람도,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, 빚을 많이 줘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이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어때야 되겠습니까?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히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내야겠다라고 각오해야 되겠죠. 그런 모습들이 요구되는 게 지금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잘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. 별일 없어야 되는데 말입니다. 과거에 일본이 1985년 9월에 뉴욕 맨하튼 플라자 호텔에서 엔화 달러 이제 협상을 했죠. 259엔에서 42% 절상된 150엔까지 달러 절하를 강제했었습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1986년부터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불황이 심했죠.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원화 절상으로 똑같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앞으로 한국에 닥칠 사항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잘 대비하고 잘 대응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